5% 정도 되는데 이걸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면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주가에는 뭐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긴축의 스탠스가 느슨해지는, 그리고 시장이 그걸 적응하는 그 순간에 바이오 관련 약간 긍정적인 그런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인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혹시 뭐 올해 주목할 만한 그런 트렌드, 바이오 신약의 그런 기술 개발 트렌드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JP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일이 끝인가요? 금요일이 끝인가요? 예. 목요일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번에 두 개가 더 연속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다른 세션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노바티스 CEO가 말씀을 하셨어요. 노바티스의 지금 현재 매출액 중에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단백질 제조합 이제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되는데 이걸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합성 신약은 크게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냥 그 트렌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ADC, 그러니까 ADC하고 이중항체 약 쪽을 받고 있는 이중항체, 그 다음에 뭐 뇌로 전달하는, 특히 이제 이 전달체와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하면 세포가 있으면은 핵 안으로 우리의 관심도 자꾸 옮겨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정말 그 균을 사멸시키는 그런 치료제에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아예 병에 안 걸리거나 아니면 면역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은 그 JP 모건 헬스케어 이게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이쪽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툴젠이 이제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돼 있다. 그 코넥스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최근에 상장을 맞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물량이 나올 물량들이 그동안 잠겨있던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마 주가가 선반영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DGK라는 그 바이오마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프 타겟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염색체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중요한데, 그쪽 분야의 연구가 다른 뭐 인텔리아라든가 에디타스, 뭐 크리스퍼 이런 회사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대비 가격이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메신저 RNA와 siRNA 관련해서는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IP를 갖고 이제 기술 수출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siRNA 관련해서는 그래도 올릭스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면서 기술 수출을 향후에도 이제 많이 하고 자체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는 회사가 전적으로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 전적으로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픈 곳을 찾아가는 항체. 얘는 이제 가서 약물이죠. 요거를 연결하는 링커라는 건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술들을 다 잘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ADC 관련한 회사들 중에 아주 크게 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자체 개발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선 그거죠. 레고캠 바이오가
자기 약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늦은 거죠. 이 빨리 나가는 회사 대비해서 좀 그 단계가 늦었어요.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체 이제 개발이 늦다 보니까 좀 늦은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있는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약도 하나 만들어내고 임상 3상이 9개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임상 1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을 만드는 실력은 그렇게 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전략을 바꿔서 이제부터 기술 수출도 하지만 기술 수출을 앞단에서 하면은 먼저 이제 미리 받는 돈이 굉장히 적잖아요. 평균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돈을 받으면서 그 비율이 이제 선급금으로 받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개발해서 임상 단계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자체 파이프라인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부터 주가도 이제 탄탄하게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좋은 주식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은 주식 중에 하나고요. 알테오젠은 뭐 구체적인 기술이 뭔가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제 그 피하 주사형으로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형으로 그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주사하면 계속 그 이제 피부의 조직을 이제 그 화학 물질로 뚫고 내려가면서 약물을 필요한 곳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맥 주사로 맞으면 병원에서 굉장히 장시간 오랫동안 맞아야 되는데 피하 주사로 맞으면은 바로 자기가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2회사밖에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여쭤보면 툴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 특허 소송?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결론은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특허 관련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니어 파티라고 유리한 상황에 지금 가 있습니다. 뭐냐면 툴젠이 유리한 상황. 툴젠이 유리한 상황이죠. 툴젠은 일단은 그 증명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이제 특허를 냈다라는 것을 증명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깨려면은 상대편이 증거를 대서 이거를 반박을 해서 깨야 됩니다. 이 논리를. 만약에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대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유리한 상황이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70%인가요?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뭐 올해 안에 이제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주가에는 뭐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이 IP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 기술 수출료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유리한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100%는 아니고.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대편이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관련한 자료들은 다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어디선가 그동안 했던 거를 없는 거를 만들어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그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리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siRNA, nRNA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RNA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약간 좀 코로나 백신? 그것 때문에 막 최근에 부각된 그런 개념인가요? 그럼 원래 그럼 기본적으로 그 RNA를 활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크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게 siRNA 관련한 치료제가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매년 한 개씩 나와서 네네. 지금 4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RNA가 치료제가 되는구나라는 자신감들을 얻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도 이제 같은 기전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siRNA가 먼저 됐고, 그리고 나서 siRNA 중에 치료제 중에 하나가 LNP라는 전달체로, 그러니까 siRNA를 LNP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거는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방 방울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지방 방울에다가 넣어서 우리 몸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약을 만든 거거든요. 대개 이제 지방으로 넣으면은 어디로 갈 확률이 높냐면 간으로 가요. 네네. 예, 그래서 간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예, 이 원리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모더나가 메신저 RNA를 기름방울에다가 넣은 겁니다. RNA는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넣어서 이제 우리 이제 백신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siRNA 치료제가 먼저 만들어졌고, 저도 2019년도에 이제 모더나를 추천을 했었는데, 모더나가 원래 좋아서 추천을 했던 게 아니라 그 siRNA 에로헤드라는 그 회사를 먼저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siRNA는 엘라일라임이라는 회사가 먼저 그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약이 만들어지는구나를 POC를 증명을 한 기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인 에로헤드를 추천을 했던 거죠. 근데 에로헤드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메신저 RNA는 앞으로 각광을 받겠다라고 싶어서 다른 RNA를 찾다 보니까 이제 메신저 RNA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메신저 RNA를 하고 있었던 모더나는 아직 임상 2상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려 그러면 한 5년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네. 지금도 뭐 이제 코로나 백신 외에는 딱히 뭐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순서는 siRNA, 메신저 RNA로 발전해 왔던 거고요. 이게 RNA를 다루는 강점은 뭐냐면, 유전자 편집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염색체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유전자를 건드리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세포질에서 이제 메신저 RNA라는 게 그 유전자에서 만들어져 옵니다. 뭐 유전자에 만들어 온 정보 같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하는 일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유전자가 23,000개가 우리 각 세포에 다 있는데, 걔가 하는 일들은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세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세포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는 전부 다 단백질이라 그 세포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해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메신저 RNA가 세포질에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 들어가고 단백질이 돼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할 곳으로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신저 RNA가 오는 걸 중간에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리보솜으로 못 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siRNA입니다. 그래서 siRNA는 메신저 RNA를 잘라내는 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메신저 RNA가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보통 사람은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유전자가 잘못돼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메신저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어디선가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 RNA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LNP에 넣어서 그거를 넣어주면은 그게 그 세포로 가서 메신저 RNA가 열심히 가서 리보솜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메신저 RNA가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 약간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설계 도면 그런 식으로 봐도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이제 과학자들은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을 터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죠. 용어가 되게 어려울 뿐이죠. 네, 용어도 낯설고. 어렵고 네.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생겨서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거 아니라 그러면 이해를 원한 거면은 정말 그렇게 많이 이해할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RNA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것과 관련한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실력 있는 업체들은 더더군다나 또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 사살을 위해서 만약에 네. 이제 모더나가 mRNA로 뭔가 코로나 백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투입이 됐을 때 이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뭐 유전적인 정보를 네. 뭐 메신저 RNA에 심어가지고 네. 뭐 투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네. 뭐를 만드냐면, 네. 그러니까 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이니까. 어떤 그렇죠. 설계도면을 만드냐면 바이러스 항체에 그 울퉁불퉁하게 생긴 네네. 그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맞아요. 네. 만드는 겁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도면을 네네. 넣어서 LNP로 넣어주면 그게 비장으로 가서 걔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리보솜에 들어가고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순간 세포가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이 도둑놈이 우리 안방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앉아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우리 면역 체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면역 체계가 이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할 수 있는, 그래 꼼짝 못하게 할 수 만드는 항체를 만들어내요. B 세포가 막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미리 연습을 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항체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몸이 그 주사를 맞았을 때 잠깐 아프다가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네. 우리는 B 세포가 이미 연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체를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백신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우리 세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도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 세포는 멍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본다면 약간 스파링 상대 약간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정말 그 실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 비슷한 그런 나쁜 놈이 있으니까 네. 얘랑 싸워서 충분히 좀 이렇게 단련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맞닥뜨렸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네. 그게 이제 그런 메신저 원리군요. RNA입니다. 그 다음에 네네. 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필요한데 네네.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그 설계 도면을 넣어서 집어넣어주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마 치명적인 거라는 건 아실 거예요. 목숨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제 중요한 그 희귀병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에 모더나가 그 이런 메신저 RNA로 백신을 만드는 거 이외에 암 치료제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그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 siRNA는 설계 도면을 굉장히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설계 도면을 만드는데도 몇 주 걸리지가 않았어요. 네, 3주인가 이렇게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관련한 거는 이제 메신저 RNA로 대응을 한다가 거의 지금 이제 정설 비슷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확실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메신저 RNA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